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4월에는 대부분의 닭 사육자들이 완전히 놓치는 마법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탉의 사료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저는 적절한 시기에 심은 5가지 채소가 어떻게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 달 내내 닭장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제가 발견한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목록의 5번째 채소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채소이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닭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거의 무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책을 읽거나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고 진흙탕 속에서 닭들이 제가 별 생각 없이 심어둔 푸른 채소밭 한 줄을 통째로 먹어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농장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동물들은 먹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닭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자연이 이미 모든 것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전 세계 모든 농장에 공통으로 있지만 아무도 닭을 위해 전략적으로 심을 생각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특히 산란이 집중되는 시기에 동물들에게 진정한 천연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면 이 채소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닭들이 직접 땅을 파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닭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허리를 굽힐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소는 이웃 마을의 한 노련한 농부 덕분에 알게 된 채소로 제 동물들의 건강을 말 그대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채소는 가장 간과되기 쉽지만 가장 강력하며 초보자도 가장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채소는 근대 스위스 차트입니다. 네, 할머니가 좋아하셨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혔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하지만 닭들에게 4월의 근대는 금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는 매우 빠르게 자랍니다. 심은 지 몇 주 만에 닭들이 좋아할 크고 넓고 부드러운 잎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채소와 달리 근대는 점진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잎을 자르면 식물은 계속 자라며 몇 주 동안 지속적인 먹이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칼슘은 산란계에게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한 암탉은 껍질이 얇고 깨지기 쉬운 알을 낳으며 때로는 껍질이 아예 없는 알을 낳기도 합니다. 암탉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뼈에 비축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동물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킵니다. 근대는 재배하기도 쉽습니다. 완벽한 토양이나 이상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적응하고 잘 자라며 수확물을 내어줍니다. 정원에서 쉽게 구획할 수 있는 곳에 줄지어 심고 규칙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몇 주에 걸쳐 수확 계획을 세우세요. 두 번째 채소는 호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는 이야기이니 귀에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박씨는 닭을 위한 천연 구충제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수의사와 약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전통 농장에서 대대로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호박씨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천연 구충제 역할을 하여 동물의 소화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월의 지역에 따라 호박씨를 땅에 직접 심거나 모종 화분에 심습니다.
여름 내내 자라서 가을이 되면 닭에게 줄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닭들이 아주 좋아하는 잎과 어린 순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수년간 일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동물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눈과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알을 낳는 암탉을 원한다면 먼저 소화계를 돌봐야 합니다. 호박은 약물이나 화학 물질, 불필요한 지출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채소는 제가 지켜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채소인 비트입니다. 비트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제가 비트를 스스로 배식하는 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가 뿌리를 내리면 통제된 공간에서 닭들이 심은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닭들이 스스로 땅을 긁고 쪼고 작은 비트를 파내어 그 자리에서 바로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긁기 행동은 먹이 자체만큼이나 닭에게 유익합니다. 닭은 닭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닭은 찾고, 긁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닭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닭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면 전반적인 행동이 즉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닭들 사이의 공격성이 줄어들고 깃털을 쪼는 행동이 줄어들며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또한 비트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여 닭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필수 미네랄과 수분 함량이 높아 따뜻한 봄날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월에 심어서 키운 다음 6월이나 7월이 되면 정원의 다른 구역과 번갈아 가며 하루에 몇 시간씩 통제된 방식으로 닭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번째 채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르네 할머니라고 부르던 아주 특별한 여성 농부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82세이셨고 사람 마리의 닭이 있는 닭장을 가지고 계셨으며 제가 이전에 먹어본 적 없는 맛의 달걀을 생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비결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채소밭으로 들어가 컴프리 한 줄을 통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컴프리는 많은 사람이 잡초로 여기는 식물이지만 르네 할머니는 토마토를 가꾸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재배하셨습니다. 컴프리는 식물성 단백질, 칼륨, 비타민이 엄청나게 풍부한 식물입니다. 잎이 크고 부드러워서 닭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컴프리의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다시 자라나는 능력입니다. 잎을 자르면 며칠 만에 식물이 다시 자라납니다. 식물을 고갈시키지 않고 한 시즌에 여러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하는 한마디를 해주신 분도 바로 르네 할머니였습니다. 돼지가 제공하는 것으로 동물을 먹이는 농장이 오래가는 농장이다. 할머니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4월에 방은을 찐 곳에 컴프리를 심으면 수년 동안 함께할 것입니다. 다년생 식물이므로 한 번 심으면 매년 다시 자랍니다. 한 번의 투자로 수년 동안 무료 먹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했던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다섯 번째 채소인 순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순무라니 정말요? 하지만 잠깐만요. 4월의 순무는 닭을 위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채소들과 비교하여 순무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흙 속에 자연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에 그대로 두면 몇 주 동안, 조건에 따라서는 몇 달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수확하고 저장할 필요 없이 닭들이 살아있는 식량 비축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땅 위로 자라는 녹색 잎인 순무청은 뿌리 자체만큼이나 닭이 먹기에 좋으며 매우 빠르게 자랍니다. 심은 지 몇 주 만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무에는 제 농장에서 관찰하며 매료되었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순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닭은 특히 4월과 5월 같은 기온 변화 시기에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순무에는 면역력을 지원하는 천연 유황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가 아닙니다. 순무가 질병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 농장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정원에서 자란 다양한 채소를 먹인 닭이 공장형 사료만 먹인 닭보다 전반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이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채소를 심는 것도 좋지만 현명하게 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순환입니다. 닭들이 정원 전체에 한 번에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식물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대신 한 번에 모든 것을 먹어 치우게 되므로 동물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추천하는 방법은 정원 공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각 구역에 이 목록에 있는 채소를 한두 가지 심고 매주 감독해 또는 임시 울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닭들이 몇 시간 동안 다른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닭들이 방문하는 사이에 식물이 다시 자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닭들은 항상 신선하고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장형 사료를 사는 데 드는 시간을 훨씬 줄이고 정원에서 행복해하는 동물들을 지켜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순환은 또한 자연을 모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닭은 매일 같은 장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동하고 탐색하고 식단을 다양화합니다. 정원 순환은 동물들이 깊이 감사할 방식으로 이러한 자연적 본능을 재현합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닭을 키우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이 그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탉 몇 마리를 사고 사료 몇 포대를 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방법이 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으로 알을 낳지 않는 닭, 서로를 쪼는 닭, 평소보다 더 자주 병에 걸리는 닭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닭이 복잡한 요구를 가진 복잡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식단의 다양성이 인간에게 중요한 만큼 닭에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공장형 사료는 출발점일 뿐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 닭에게는 신선한 푸른 채소, 뿌리, 씨앗, 곤충, 햇빛, 그리고 땅을 긁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하면 불과 몇 주 만에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가 더 주황색을 띠고 진해지며 새들이 더 차분해지고 사회성이 좋아지며 깃털이 더 윤기나고 촘촘해지고 더 규칙적이고 풍부하게 알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단순한 생물학입니다.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영양을 잘 섭취한 동물은 건강한 동물이며 건강한 동물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오래 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년 전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땅, 몇 마리의 동물, 많은 질문, 그리고 거의 없는 해답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경험, 관찰, 실수, 그리고 성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시골의 지혜를 가진 르네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유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제 농장에서 효과가 있었고 여러분의 농장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 목표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전달하여 여러분이 제가 했던 모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불필요한 좌절 없이 농장 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4월에 심어 한 달 내내 닭에게 무료로 먹일 수 있는 5가지 채소는 칼슘과 지속적인 재생장을 위한 근대, 천연 구충 특성을 지닌 호박, 닭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극하는 비트, 단백질이 풍부하고 빠르게 다시 자라는 컴프리, 그리고 흙 속 자연 저장과 면역력 지원을 위한 순무입니다. 지금 바로 심어보세요. 공간을 순환 구역으로 구성하세요. 닭들을 지켜보시고 이 채소들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대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귀 기울이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자연이 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잊으려 했던 땅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경작해 봅시다. 농장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